그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놓고 보면 이제 도장 공사업이 이제 하자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 이제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제 세미나가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그게 될 텐데요. 우리 전문 건설 업체의 경우에는 도장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업계의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판례 등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럼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하자가 좀 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건축물들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벗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들이 대형화되고 또 공사 규모, 건설 시장도 증대함에 따라서 하자의 발생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발생하는 높아지고 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목적물의 개수가 늘어나면 발생 확률은 낮아도 하자의 절대적인 발생 건수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좀 굉장히 확대되어 있죠.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의 권리의식이 함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보수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의 경우에 이제 처리 대상이 9,600, 700여 건 되는데 아직 반도 처리가 상반기 때 반도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10년 전에 비하면 10배 이상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입주자 대표나 이제 발주자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인 종합업체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이 둘 간의 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과 종합업체들은 대부분의 하자 청구를 받으면 1차적으로 전문업체에게 보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종합과 전문 간의 분쟁 책임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자의 분쟁은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자의 범위입니다. 어떠한 것을 하자로 볼 것이고 그러면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으로 법원에서 여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과실 책임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공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구분하자는 그런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자 책임 기간인데요. 그럼 이 하자가 발생했으면 이걸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국내 법령상은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죠. 민법에도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이 문제가 되는 게 목적물은 사용하면 자연 마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이 도과가 되면 이게 시공상 잘못에 의한 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에 하자인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 기간이 10년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업계의 주장이고요. 시민단체나 이제 발주자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하자도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보호해야 한다. 팽팽하게 현재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상의 부주의가 일정 시점 지날수록 개입된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10년간의 담보 책임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이죠. 발생된 하자가 사용자, 관리자, 그러니까 발주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시공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또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이게 원사업자의 책임인지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했던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의 책임인지 이것을 가르는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문건설에 계신 분들은 종합업체는 하자 발생 시 하자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전문공사 수행업체 하자부수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장업종의 경우를 보면은 도장은 이 건설 공정에서의 거의 최후단에 있는 그런 공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양한 선행 공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하자가 마지막 공정이 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름을 하는 기준이나 판단 없이 1차적으로 도장업체에게 청구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 도장업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도장 공사업 사업자라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설사 이제 입장도 놓고 보면 어떤 기준이나 시스템에 자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나 시스템들이 자사에 있지 않다면, 자사에 있다면 이것이 분쟁 조정이나 초성까지 안 가겠죠.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협력업체들하고 공동 부담을 한다든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종합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종합업체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그 공인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행상 또 자기들의 비용을 발생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업체 요청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하자의 대부분을 이제 하수구민들이 담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또 좀 공사 현장을 놓고 보면은 원사업자들은 현장을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협력업체인 수급사업자들이 책임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서로 간에 어디까지 책임인지 규명이나 하여튼 절차나 기준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우리 하수구민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자를 종류를 이제 분류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공상 하자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수급인의 잘못된 공사 감독에 의한 또 지시에 의한 하자, 또 품질 및 공정관리상 하자, 그다음에 환경 및 공사 원가 관리상 하자 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제가 사례를 한 수집해 온 것을 보여드리면 시공상 관리상 요인으로 보면은 어떤 시방 규정이나 설계 규정과 다른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방을 변경하면서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이게 문제점이 어떤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지시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 그 원사업자의 구두 지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문 업체들도 말만 듣고 옛날에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서면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내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면서 주지 않고 구두로 지시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될 때 우리 전문 업체들이 그걸 증명하거나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품질관리성 요인도 복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규격으로 시공학을 요구받는다든가 공정관리상의 경우에 뭐 조경식재공사의 경우에는 선행공제 건축공사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하주차장 그 위에 토피를 쌓고 조경하는 경우에 지하주차장 천장의 높이 토피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되는데 지하주차장의 천장이 높은 경우 토피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조경식재가 고상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해도 원사업자는 그냥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절기에 공사를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지시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자 요구를 거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 전문업체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거래 관계 단절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오랜 기간 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다음 공사에 대한 참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고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는 이건 잠깐 제가 넣은 건데 시공상 하자하고 부실시공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자를 곧 부실시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실시공은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고요. 그 하자의 경우에는 무과실 하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건조수식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그 공사 시방대로 성실시공을 해도 발생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 하자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은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과실 책임에서 1차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 하자가 발생된 원인이나 발생된 하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3자인 발주자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공자, 특히 우리 하수업체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자 관련 법령어 보면 각국의 경우도 우리가 유사한 나라가 있고 틀린 나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나 하도급자가 각 단계별로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하자 한보 등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 책임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PD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하자 발생 시 그 원인과 그 보수 비용의 산정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거기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 이런 역할을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자에 대해서 우리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종합업체나 전무업체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일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벌써 이제 첫 번째 보면 하자 발생 시 주요 원인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의 잘못된 공사 관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대다수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잘못된 시공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서로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것을 판단하고 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보면은 원화국 쪽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 하자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업체나 전문업체나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전문건설업은 원도업체의 잘못된 작업 지시나 공정관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합건설에서는 하도급자의 적품질 자재 사용 및 인력관리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원도업체에서 불합리한 보수를 요구받은 이제 경험이 전문업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고요. 그 사례를 보면은 잘못된 작업 지시한 하자를 책임지라는 부분, 선후행 공정의 잘못에 의한 본인 공정이 아닌 하자에 의해서 발생된 하자도 책임지라는 요구, 그다음에 사용자의 유지관리 잘못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시공자 책임이 아니죠. 이런 요구를 받은 것들이 주요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견이 생겼을 때 전문업체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이제 종합업체보다 작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법무팀은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자 전담 부서가 있냐는 질문에 전문업체는 약 20%밖에 없고요. 종합업체는 한 40%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대응하는 초기의 방식도 전문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용 추다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전문건설업체, 응답업체 약 절반이 경영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자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 아주 한 20년 전에 이렇게 근무하셨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건설업을 하기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좀 어느 정도 남고, 원사업자들이 뭘 요구를 해도 들어줄 만큼 영업이익이 확보가 되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건설업계, 특히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부담이 되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한 분쟁이, 더군다나 우리 도장공사업 협의회에서 이것을 전면으로 세미나까지 진행하는 그 내면을 보면 그러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결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뒤에 판례도 나오겠지만 판정 기준과 이제 관련 증빙 서류가 주요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개선 요구 사항을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그러니까 종합이든 전문이든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담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첫 번째 밑줄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기준 수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가, 또 전문가 종합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 전문도 필요하고 종합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도 해주고는 싶은데 그러한 기준도 물론 큰 대형 건설사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종합업체들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업체도 바라고 있고 전문업체도 이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발전해야 될 도장공사의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례에 보면 이제 하수구의 승소한 판례가 있고요. 이제 공사상의 잘못에 대해서 하수구빈이 잘못이 없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겠고,
패소한 판례는 하수구민이 증거를 제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에 의한 작업 지시에서만 했던 그 하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서류상으로 확보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음을 근거를 제시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특수 조건에 의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은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그냥 수급 사업자가 그 비용을 모두 들여서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부당특약에 해당되는 거지만 부당특약은 행정처분은 받지만 계약상의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구민들이 패소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하수구민의 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서 하수구민 말고 제3자의 그 개입이, 그러니까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수구민의 시공관리상 과실이 인정돼서 책임을 분담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양하게 무조건 어느 그 무과실 책임주에서 일정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법원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법원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더군다나 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물을 하자를 보수하는데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에 안전에도 크게 보면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례 분석을 종합해 보면 증거된 증거 능력과 감정 결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재판마다 감정인의 그 판단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인이 근데 판사는 감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인의 증언이 이제 판결 결과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현재 미흡한데 우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10여 년 전에 생겼죠.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1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하자의 발생 유형에 대해서 자료 축적이나 기준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세 번째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우리 하수구민들이 계속 하자 보수 책임을 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 부당특약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의 보수 하자 보수 요구 시 의무를 이행을 하며 본 이행 시 발생되는 책임 비용은 의뢰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는 확인 과정이 없이 이 문구 하나로 우리 그 전문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당특약의 사례 추가로 제가 페이지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인 규명 절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하자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의 잘못된 공사 관리에 의한 하자라는 게 전문업체의 비율이 높고, 또 거꾸로 종합은 하도급 업체들의 잘못된 인력관이나 공사 방법에 의한 비율이 높은데 누구 말이 맞는지 감정하고 판정하는 기준과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판정 기준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취지의 이제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점의 이제 구두작업 지시, 아까 말씀드린 재판에 가서 지는 이유가 증거를 제시를 못하는 이유가 구두작업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때 예전에 조사할 때 전문공사업체 분들이 착공 회의 후 공사 진행을 위해 변경된 작업 지시서 회의록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자 발생 관련 책임 소재의 유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사업체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급인의 구두 지시를 증빙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문제점, 그러니까 부당특약, 하자 담보 책임에 관련된 부당특약을 무화시키는 법령상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사법 22조에는 도급계의 원칙에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서 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부당특약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 균형입니다. 그래서 45조 현 표준 하도급서에 이게 도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45조 기본계약 및 개별 약정에 다음 각호의 약정을 무효화하라고
이제 개포진계약서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신설에서 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발생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이제 지고는 하는 약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기준 마련입니다. 이 뒤이어서 이제 발제 내용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소개가 될 텐데요.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 판정 기준을 보면 그냥 마감공사로 해서 마감은 다양한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들과 도장이 구분되지 않고 마감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과 기타 마감 공사는 구분돼서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과 공사비 산출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표등하도 계약서에 하자가 발생할 때 초기 대응으로 상호가 협의해서 책임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하자에 발생한 대응 절차, 원인 분석, 책임 소재, 그다음에 보수 방법 이런 것들 절차 규정을 계약서에 도입을 하게 되면 상호 간의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급인의 지배적 관리하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급인의 하자 발생에 수급인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실태는 개선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법령적인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면서 같이 병행되어진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빠르게 좀 해결하고 이들도 그게 관행으로서 문화로 자리 잡히면 전문업체에게 먼저 요구하기 전에 이것이 하자의 원인이 어떤 것이고 이게 수급인의 그러니까 원사업자의 공사 관리 잘못이라면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 어차피 분쟁 조정이나 소송 가면 질 게 뻔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자신들의 공사관리 문제가 아니라 전문건설업체 시공상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공급 나타난 하자의 양태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되는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전문 업체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한다면 이런 문화들이 좀 개선되고 향후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각자의 업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